오늘 엔트프리너라는 잡지에서 나오는 글을 보겠습니다. 글 제목이 Why the IKEA Effect is Killing Your Entrepreneurial Dream. 아이키아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사업의 꿈을 어떻게 죽이는지 그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근데 그 프라이드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여러분들의 사업을 펼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컴퓨터를 하나 샀어요. 너무나 잘 샀죠? 싸고 가장 효과적으로 샀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내가 뭐 하나 만듭니다. 아이키아 것을 주문해가지고 만드는데 원본대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완벽하게 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괜찮아요. 그럴듯하죠? 그런 걸 아이키아 이펙트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한 큰 자부심, 만족감을 얘기하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looks great, doesn't it? 멋지지 않아? 멋져 보이지 않아? 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기업가 정신, 사업 정신을 망친다는 것이죠. IK 이펙트에 대해서 강의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테드에서 나왔는데요. 댄 에리얼이라는 분인데요. 이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고요. 이분은 행동경제학자입니다. Behavioral Economist인데요. IK 이펙트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자,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IK 이펙트라는 것은 한 뭔가를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애착감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가 만든 것, 자기가 만들어낸 것, 자기가 생각해낸 거에 대해서 또 자기의 취미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프라이드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야심 있는 사업가가 되려면은 시작하기도 전에 망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이야말로요. 자, 결국은 entrepreneurship, 새로운 사업가 정신, 새로운 일을 하는 어떤 진취적인 정신은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바로 what actually work, 실제로 효과 있는 것과 분리해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entrepreneurship이라는 것은 정의하자면 물론 창의성도 있고 어떤 진취적인 기상 이런 것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바로 실제로 그럼 어느 것이 통할 것인지 어느 것이 효과 있을 것인지 그를 알아서 분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의 일에 너무 과도하게 집착을 갖게 되고 너무 큰 프라이드를 갖게 되면요. 내가 여태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자랑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뭔가 하려는 프로젝트들을 변경시키거나 포기해서 새로운 것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자기가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entrepreneurship이라는 것은 innovation과 creation, 창의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자 하는 것과 실제로 통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사업적인 아이디어나 여러분들이 지금 파는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지고 애착을 갖게 된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후퇴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이러한 애착으로부터 이러한 깊은 함정의 자부심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be prolific, not perfect. prolific이라는 말은 마구 뽑아내는 겁니다. 이제 아기를 많이 낳는 것도 prolific이라고 그러고요. 작가가 책을 많이 쓰는 것도 prolific이라고 그러고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의 능력이 이것저것 많은 걸 해보는 걸 prolific이라고 합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죠. 완벽을 너무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1993년에
고인이 된 K.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분이 경영학자가 바이올린 학생들을 연구하면서 나온 법칙이 뭡니까? 만시간의 법칙입니다. 뭔가 어느 하나를 만시간 동안 잘하면 대단한 대가가 된다 라고 해서 그 이후에도 몇 년 동안 논란이 많았죠. 과연 만시간만 한다고 되느냐? 만시간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고 3만 시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논란이 많았지만 분명한 점 하나입니다. 정말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들은요. 뭐 최고가 아니라도 그 중간급인 정도의 바이올리니스트들도 연습을 무진장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습하지 않고는 안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10,000번이든 50,000번이든 간에 1000시간이든 간에요.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연습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마구 연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가 막힌 완벽한 제품, 완벽한 아이디어를 내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게 완벽한 아이디어나 완벽한 프로토타이프 같은 걸 생각하는 것만 충분치 않습니다. 그걸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보고 실현해보고 생각을 직접 표현해보고 그 제품을 완벽하게 준비되기 전에 찾고 가동을 시키고 아이디어를 실험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링크드라는 어떤 소셜 커넥트 하는 유명한 사이트가 있죠. 이제 직업과 관련된 많은 커넥션들이 많은데요. 그걸 세운 라이드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f you are not embarrassed by the first version of your product, you've launched too late.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이 만든 첫 번째 제품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는다면 항상 당황하지 않는다면 이미 너무 늦게 출시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미 남이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낸 것을 당신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여러분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시도를 하고 시도를 해야지 남들이 만들기 전에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을 실제로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를 만들어내고 끄집어내면은요, 결국은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피드백을 우리한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자, 이게 뭐가 통하더라? 뭐가 안 됐지? 자, 물건이나 생각을 완전히 실현시키기 전에 완벽함을 위해서 너무 노심초사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면요, 완벽함을 준비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룰이 prolific, 마구 연습하고 마구 해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든 물건이든 제품이든 간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피드백 루프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뭐가 중요한지 알고요, 그걸 다시 재구축하고 또 측정해서 다시 알고 계속 이런 피드백 루프라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만들어보고 또 재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피드백 루프를 하는 것을 찾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야심 있는 사업가들은요, 또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예술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신이. 내가 얼마나 이걸 만들어야 해서 고생했는지 알아? 라는 모드에 빠지기 쉽죠. 자기 자신을 가두고 예술가의 번민을 자기한테 이입시키면서 얼마나 고생 혼자 해나갔는지, 누구의 도움을 받고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해나갔는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이런 생각이야말로 독이나 똑같습니다. 결국에는요, 여러분들이 향상시켜서 돌파할 수 있는 귀중한 피드백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피드백을 찾고 무서워하지 말고요, 자꾸 찾아 나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치체계가 있을 겁니다. 뭐 이 제품은 이렇게 해서 잘 팔릴 거다, 또는 이 아이디어는 정말 효과 있는 서비스의 아이디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value proposition에 많은 허점들을 연구해 보면은요, 그것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나 제품을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파괴적인 한쪽 결과를 맞을 수도 있겠죠.
너무나 솔직하다든지, 그 다음에 전혀 옆에서 도움이 안 되는 치명적인 어떤 잔소리들, 얘기들도 꼭 필요하다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코치나 멘tor, 여러분들한테 도움 주는 사람은요, 여러분들한테 만만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tough 피드백을 주고요.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한테 힘든 아주 뼈 있는 말들을 줄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데 여러분들의 피드백 루프를 찾기 위해서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resilience. 탄력적인 사고, 탄력적인 태도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라는 겁니다. cultivate는 여기서 경작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이 cultivate 하면 컬처가 되죠.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져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IK 이펙트의 가장 위험한 면모는요. 사람들이 당신의 작품, 당신의 생각은 구리다, 후졌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에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타격에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없을 겁니다. 당신 혼자 고민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헛되게 날아가 버릴 거예요. 아니면 이런 옆 사람의 멘토의 도움, 평가하는 사람의 충실스러운 말이요.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제품을 시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트라이아웃 해볼 수 있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거예요. 우리는 실수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 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실수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프랙티스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서 그걸 레질리언스, 탄력성을 갖게 되겠죠. 여러분들의 어떤 멋진 정말 사업가적인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취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동받는 거, 그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스피레이션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미친 듯이 발전을 나가게 하는 하나의 연료가 되겠죠.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게 여러분들과 당신 사업 또는 당신 아이디어, 당신의 제품의 진실에 대해서 당신을 접근 못하게 하고 있는 에코 체인버, 독방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자꾸 구하고 그들과 같이 성장하는 걸 고민하고 정말 제대로 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탄력성을 가지는 훈련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제품은 분명히 수면 위로 떠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